안녕하세요. 달빛달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마에스트로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음악을 좀 좋아하고 악기를 배우고 있거나 오케스트라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더 의미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의 배경은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나라죠. 남미에 보면 아르헨티나는 한 번씩 알 거예요. 아르헨티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 못 사는 나라예요. 오래된 이제 독재, 부패 정치로 인해서 소수의 상위 계층만이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빈민촌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투르니노라는 남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친구와 여동생 루시아, 그리고 절뚝이라고 불리는 또또리 친구 3명이서 이제 등장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떠돌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사투르니노가 이제 구두 닦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구두 닦기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들인 공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배웠던 법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가서 돈을 더 달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쓰죠. 소매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걸립니다. 걸리면서 민병대라고 불리는 그 치안 담당을 하는 그런 군인들한테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 잡혀가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잡혀요. 이제 그때 이제 구세주처럼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할아버지가 마에스트로입니다. 비안데스 로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휘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사투르니노를 도와주면서 너 한번 내가 사는 곳에 한번 올래? 여기 어떤 위치를 가르쳐줘요. 거기 한번 오라고 하는데 의심을 품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친절을 베푸는 거지? 나에게 왜 이렇게 호의적으로 베푸는 거지? 당연히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자체에 너무 범죄자들이 많고 또 아동 성추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의심을 하던 가운데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할아버지가 많은 악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지휘자였고 할아버지한테서 이 친구들이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와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단순히 그냥 음악을 배우게 되면서 친구들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실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 3명의 친구들은 음악을 배우면서 자기가 살았던 삶과 너무 다른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오케스트라도 가르쳐줘요. 그냥 단지 악기만 연주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인생의 이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의 이치도 배우게 되고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 친구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오랜 장마가 이 지역에 덮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특히 이 친구들도 돈벌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벌이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서 가게들을 덮치고 거기를 훔치게 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절뚝이라는 이 친구가 사투르니노를 잡으려고 했던 민병대 군인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절뚝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절뚝이는 자기 이름을 모르는 친구였어요. 이름을 모르는 친구가 트럼펫을 배우면서 라데츠키 행진곡을 들으면서 자기는 그 음악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자기 이름을 요한 스트라우스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삶에 이제 너무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해피엔딩과 해피엔딩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냥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랑 친구예요. 이 아야나스라는 이 볼리비아의 독재자와 친구로 나오는데, 어린 시절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절친한 친구가 서로 다른 방향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멀리서 그런
지휘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걸 알고 한번 들어보자. 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와서 이제 아이들의 연주를 보는데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쨌든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 시위대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위대가 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라는 이 것에서 잘못돼가지고 이 음악학교가 불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로메오 할아버지도 이제 심근경색으로 더 이상 이걸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악학교 단원들은 해체가 돼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타르타무도처럼 진짜 자기의 재능, 평소에는 말을 더듬는 친구인데 노래를 할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자기 재능을 발견한 이 타르타무도는 나중에 음악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투르니오는 루시아랑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게 돼요.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역자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역하신 분이 이 책에 아마 동기가 된 거는 엘 시스테마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엘 시스테마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적의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도 되었고, 엘 시스테마라는 것 자체는 베네수엘라라는 남미 아주 부패 정치로 물들어 있는 그 나라에 서 이루어지는 음악 교육 시스템을 말합니다.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인 이 박사님이 1975년에 이 엘 시스테마라는 음악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마약과 뭐 범죄, 온갖 총기고 막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음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구제하려고 했던 거죠. 이 시스템이 성공을 하면서 많은 중남미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여기서 걸출한 음악가들도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구스타보 두다멜이라는 LA 피라모니 상임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연주 영상을 보면 정말 진짜 감동이. 그 기회가 되면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내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본따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0년도에 창설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헨리가 그 홍보대사처럼 이제 위촉이 됐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또 울지마 톤즈도 떠올랐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수단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마 이태석 신부님도 이 엘 시스테마를 아셨나봐요. 그 수단의 아이들이 그 음악을 총과 칼 대신 악기를 들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이제 이태석 신부님도 보신 거죠. 자기가 직접 지휘자가 되어서. 선생님도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울컥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악기를 배우고 변화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악기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선생님 그 엘 시스테마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 인터뷰도 이렇게 막 봤는데, 그들이 배운 거는 똑같아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자기의 손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해낼 수 있다는 거, 무언가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나의 한계는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삶이 달라진 거죠. 내가 꼭 위대한 음악가가 되지 않더라도 음악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죠. 이태수 신부님도 그리고 이 아브레우 박사님도 그들이 원했던 거는 이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총과 칼을 드는 대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겠죠. 선생님 최근에 또 우리 아이 첫 음악교육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반려악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목적, 음악을 배우는 목적이 뭔가를 어떤 거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음악과 함께 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선생님 정말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선생님도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배우다가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안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서 또 다시 시작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또 열심히 꼬박꼬박 연주하고 했었는데 뭐 결혼하고 나서는 또 뭐 애를 키우고 뭐 이런 하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로 연습을 게을리 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그래도 선생님 그걸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항상 가까이 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연주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뭔가 대단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음악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번씩 되게 좋아요. 정말 그냥 한 번씩 듣고 있으면 매일 그냥 뭐 운전할 때든 아침에든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데 뭔가 되게 내가 대단히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그런 여러 개의 악기가 어울리는 그 음악이 정말 좋거든요. 유진쌤 책책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